여러분, 잠깐 멈춰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노후 자금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은행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아닙니다. 바로 에너지 인프라에 일찌감치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2024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발전소를 통째로 계약했습니다. 구글은 핵융합 스타트업에 수억 달러를 쏟아부었고 아마존은 태양광 발전소를 직접 사들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주가 오르내리는 거 보면서 속 타고 미국 주식 조금 샀다가 환율 때문에 울상 찍고 연금은 그냥 알아서 굴러가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권효재 저자의 연금 부자 되는 에너지 투자입니다. 제목만 들으면 뭔가 어렵고 딱딱한 경제 교과서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다음 20년 동안 전 세계 자본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우리 같은 평범한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19세기 말 미국에서 철도가 깔리던 시절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철도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철도가 지나가는 땅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철도에 납품하는 철강회사, 석탄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철도라는 거대한 흐름 안에서 어떤 자산이 진짜 돈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죠. 저자는 이 역사적 교훈을 지금의 에너지 전환에 그대로 대입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6조 달러 이상의 자본이 에너지 인프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회사가 뜰까, 풍력 터빈 제조사가 오를까 맞추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에너지가 흘러다니는 고속도로, 즉 전력망과 저장 설비와 송배전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저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꺼냅니다. 에너지 시스템은 고속도로와 같다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한번 깔리면 모든 교통 흐름은 그 도로를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나중에 다른 노선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도 이미 깔린 도로와 그 주변 개발을 무시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인프라도 똑같습니다. 지금 깔리는 전력망과 저장 설비는 향후 수십 년간 그 에너지 시스템의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인프라를 소유하거나 투자하는 사람이 그 수십 년의 수익을 가져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투자에 대해 세 가지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에너지 전환이 기술 경쟁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 더 효율적이냐, 어떤 배터리가 더 싸지냐, 이런 걸 맞춰야 투자에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에너지 전환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자산 재배치의 문제라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느냐가 전환의 속도와 비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해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VHS와 베타맥스, 윈도우와 맥, 가솔린차와 전기차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술적 우위가 시장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규모, 네트워크 효과, 정책 지원, 금융 조건이 결합될 때 승자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정책이 바뀌면 투자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인프라 투자는 다릅니다. 전력망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해야 합니다. 전기는 좌파 정부든 우파 정부든 필요합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건 바로 이 정치 중립성을 가진 자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저자가 꺼내는 개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시스템에서는 비용 구조가 연료비에서 자본비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화력발전소는 매일 석탄과 가스를 사야 합니다. 연료비가 계속 나가죠.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은 한번 설비를 깔면 연료비가 거의 제로입니다. 그 대신 초기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할인율 1%의 차이가 발전 단가 전체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금융 조건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 말은 곧 싸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 기업, 투자자가 이 게임의 승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떨까요? 이재명 정부는 임기 5년 안에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70기가와트 이상 추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70기가와트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태양광만으로 계산해도 1기가와트당 최소 8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해상풍력은 1기가와트당 3조 원에서 5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저장 장치, 송전망, 배전망 보강까지 더하면 전체 투자 수요가 100조 원대에 접근한다고 저자는 추산합니다. 100조 원입니다. 이 돈이 앞으로 5년 안에 한국 에너지 인프라에 쏟아질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옵니까? 정부 예산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민간 자본, 연기금, 개인 투자자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바로 이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5극 3특 전략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단순히 전국에 뿌리는 게 아니라 5개의 에너지 거점과 3개의 특화 구역을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느 지역에 에너지 인프라가 집중되느냐가 그 지역의 산업, 경쟁력과 부동산 가치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리백 산업단지,
즉 재생에너지 100%로만 운영되는 산업단지 안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그 단지 주변 인프라에 투자한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익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그래서 뭘 사면 되냐고. 그런데 저자는 이 부분에서 의도적으로 멈춥니다. 특정 종목을 찍어주는 대신 어떤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빠른 전환 시나리오, 지연 시나리오, 후반 가속 시나리오, 이 세 가지 경로 중 어느 것이 현실이 되든 흔들리지 않는 자산과 특정 경로에서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자산을 어떻게 조합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항상 등장하는 자산이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산. 저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기는 늙지 않는다고. 자,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권효재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에너지, 주식을 사라는 건 아닐 겁니다. 연금 자산을 에너지 인프라에 넣으라는 것도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20년 넘게 중공업과 에너지 현장에서 일하고 서울대 연구소에서 정책을 연구하고 책까지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직접 이 책을 읽고 그 답을 발견하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투자 수익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연금 부자 되는 에너지 투자이고 저자는 권효재, 출판사는 21세기 북스, 출간일은 2026년 3월 18일입니다. 장르는 경제경영 재테크 주식 투자 분야이고 페이지는 236쪽으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추천하는 독자는 IRP나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 분, 에너지 주식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 AI와 반도체 투자를 넘어 그 배후 인프라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려는 분, 그리고 단기 테마 투자가 아닌 20년 이상 작동하는 자산을 찾고 있는 모든 장기 투자자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런 책 리뷰와 투자 인사이트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신 에너지 투자 관련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